이 산삼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 500년 묵은 산삼 캐면은 이 네. 위기가 없어지고 그럼 제가 진짜 산삼 캐러 가겠어요. 아, 그거 너무 처절한데요, 형님. 아 제가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참 아니 제가 그 윤 대통령 처음에 민간인 시절부터 옆에 차를 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몇 달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분이서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죠, 형님. 막 했잖아요. 네, 그거 제가 다 한 알죠. 3년 전에 했고 막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용산도 가시고 뭐 야, 다 도저히 살폈는데 이게 이기기 힘든 대선이라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이게 야 이게 이렇게 되나.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처음 뭐 네. 정치권 와서 뭐 이렇게 된 건데 음,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 청와대에 있었고 음, 굉장히 죄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는 일념하에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는 과정에 제가 세 발의 피지만 기여를 했다고 나름 자부를 아유, 했는데 기억 많이 하셨죠. 임기 반환점도 돌기 전에 이런 것들로 지금 그냥 임기 내내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지지율이 처음 며칠 빼고는 다 40 뭐 몇 나오다가 이제 30대 이제 20대 한 20대 번도 이렇게 오래됐죠. 올라가는 이런 커브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다음 중간에 있는 총선은 뭐 역대 최악으로 그렇게 되고 이게 뭔가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요즘에 보고 있으면 그냥 깝깝하고, 저도 이 사실 어쨌건 정치 이 와수다라는 이 우리 저희 채널이 형님이랑 저랑 하면서 항상 으쌰으쌰 즐겁게 얘기하고 뭔가 좀 보수를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게 터지면서 이제 우리도 재밌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자꾸 돼가니까 저도 괜히 청취자분들한테도 괜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 봐요. 윤희석은 조만간 오세훈이나 이준석한테 간다. 이제 저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제가 참 답답한 게 제가 댓글 다 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윤희석은 커뮤니티도 안 하나 봐. 뭐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저 다 해요. 제가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척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가서 인사할 때 갑자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장성철 소장이 하는데 제가 제대로 치지도 못했다. 답답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걸 일일이 다 건건히 대응하는 게 웃긴 거예요. 그렇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건건히 대응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부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아유. 우리의 가장 큰 목표고 중요한 거는 재집권해서 설령 이 정부가 좀 혼란스럽게 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훌륭한 분이 보수 가치를 갖고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또 5년 더 가져가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지. 잘 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삼 먹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한동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이재명보다 더 싫어. 막 이래요. 뭐 그런 게 나와. 뭐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제가 이준석이나 오세훈으로 간다. 그게 뭐 중요해요? 제가 가면 그분들이 뭐가 됩니까? 무슨 장기판 말처럼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전체 큰 걸 좀 봐주세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아까 제가 또 본 거는 저희 진짜 댓글 다 봐요. 네, 진짜 봐요. 아까 그 모 커뮤니티 잘 아시잖아요. 그거 뭐 하시는 분들인지 중요한 아주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윤희석은 되게 우유부단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세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제가 무슨 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도움이 하나 되는 건 이 와수다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희. 그게 아니고 저보고 이제 너는 뭐냐 친윤이냐 친한이냐 뭐 간보냐 맨날 그러시는데 저는 친국민의힘이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주창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고 보수 가치가 우리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3년 후에 대선 때 지구 피눈물 흘리면 뭐 합니까? 탄핵을 당한 다음에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저 당협위원장 할 때요. 그렇죠. 강동구 2018년, 19년, 20년도잖아요. 아니 구의원을 막 떨어지는데
구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2명 뽑는데 대충 민주당 하나 우리 하나 되는데 민주당이 둘이 다 돼버려. 우리가 3등이야. 우리가 단독 후보를 냈는데도 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몰린 게 불과 6년 전입니다. 김정은 트럼프 막 악수하고 막 할 때 싱가포르에서. 그때 진짜 자, 빡셌죠. 그 트럼프가 또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다시 그거 리바이벌 하려면 저는 자신 없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봐요. 그래도 지방의회 많이 우리가 네, 갖고 있고 갖고 있죠. 서울시장도 갖고 네. 있고 무엇보다 부산시장도 갖고 있고. 대통령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게임이 달라진다. 지금 임기 반환점을 5회 딱 중간이라고 보면 지금 5회 초 투아웃에서 이렇게 지금 다 털린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돼. 맞죠. 5회 초 투아웃에 지금 우리가 홈팀이니까 여당이니까 자 우리는 5회 말부터 공격 기회 5번 남은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격 4번 남을 4번 더 맞고 지금 요 원아웃도 하나 남아야 돼. 그렇죠? 네, 맞아요. 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한 7대1 정도 된 것 같아. 네. 그렇다 게임 포기예요? 7대 1에서 8대 1 정도 됐죠. 지금 막 뭐 감독 코치 막 서로 그 안에서 더가웃에서 싸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또 팀이 또 잘 뭉쳐서 반격을 하고 또 훌륭한 뭐 타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 그 팀에도 와중에 제가 편파 해설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팀에 야쟤 빼야 되고 그렇지.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쟤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냐. 이런 저 3번 타자 쟤는 못 쳐 이런 못 쳐. 유치한 걸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라면 하겠는데 그게 우리 우승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까 할 말 다 했어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 더산상 광고 이후에 바로 두 번째 아이템이 쭉 지금까지 시작되어 온 겁니다. 근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았잖아요. 네. 네,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옆에서 보면 좀 짠한 것도 있고 아 그렇죠. 진짜 고군분투 해오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지금 일단은 대략 로드맵이 일단은 우리 특별감찰관 일단 이게 제일 먼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당내에서? 지금 그 이슈 사라졌어요 오늘 이후로. 오늘 이후로 예. 특별감찰관은 사라졌나요? 예.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8년 전 기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10월 24일이 16년도 10월 24일이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월요일인데 그 전주에 이제 안종범 이런 그때 경제수석 맞아, 이런 맞아. 분들 그때 경제수석이었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대통령이 국회 오셔서 개헌 제의를 합니다. 맞아요. 나 기억나. 왜 개헌을 하느냐? 그때 이제 뭐 좀 코너에 몰리니까 개헌해서 이 이슈를 좀 덮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국정 혼란을 막고 음. 임기가 별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대선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그때 나름 승부수라 그랬었어요, 막. 그래 했는데 태블릿 나오고 당시 야당의 반응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날 저녁에 태블릿 PC 관련한 보도가 JTBC에서 나와요. 맞아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음. 거기에 이제 막 최순실 영상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말에 최순실이 귀국을 해서 검찰청으로 바로 가는데 신발 한 짝 막 벗겨지고 그게 그 주예요. 그러면서 한 주 만에 그렇게 지지율이 5%가 나와요. 저도 그게 끝도 없이 밀립니다.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맞아. 모든 이슈를 다 그냥 빨아들이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12월 말쯤에 탄핵 표결까지 들어가서 234표가 나와요. 네. 2달 사이에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딱 2달 걸렸네요. 모든 국민들이 분노한 그 지점은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봤는데 이게 뭐야? 그렇지. 근데 그때 그 대상이 최순실이 누구야? 뭐한 여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구조가. 명태균이 명태균 뭐? 이거 뭐야? 사기꾼이야? 뭐 한 사람이야? 그동안에 지금 또 계속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거의 반 사기꾼 뉘앙스로 계속 이 대응을 정도 해왔었죠. 되는 사람이랑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되기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대통령 부부가 교류를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취임식 전날 얼마나 바쁜데 통화가 되냔 말이에요. 이걸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무슨 특별감찰제 얘기가 지금 나올 계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지금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한동훈 대표. 혼자 생각한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방향을 정하잖아요. 네. 절대 안 흔들려요. 방향을 정하면 속된 말로 절대 쫄지 않아. 쫄지 않는다.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뭘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오늘도 기자들이 많이 네. 하는데 오늘 사실 그게 제일 많은 생각한 형님한테. 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생각한 게 있잖아. 보여준 거. 어. 자, 용산에 대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이슈를 김건희 어. 여사라는 실명을 밝히면서 네. 김건희라는 실명을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최우선이다. 그렇죠. 요구 조건 인적 1. 친 김건희 몇 명 날려. 네. 두 번째, 활동 자제도 아니고 중단. 세 번째, 필요한 의혹 관련한 절차에 의혹 규명 관련한 절차에 협조하라. 했잖아 이미. 네. 이게 바뀌겠어요? 자, 그럼 이 이슈가 나왔어. 뭐 녹음 파일까지 나왔어. 누군지 뭐 다 알아. 네. 그리고 결정 이 문장도 다 이어져. 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겠어요? 진상만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는 네. 그냥 갑니다. 가는데 네. 정치적으로는 이제 또 윤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저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격하냐 아니냐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 네. 뭐 이런 것도 공격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관리는 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방향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뭐 덮는 거 안 됩니다. 이제는 8년 전에 그랬는데 다른 나라 8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8년은 그렇지. 한 28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보면 지금 한 대표가 어찌 보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제가 거의 고난 속에서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걸 계속 해나가면서 대통령실과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라고 네. 그러라고 또 63% 뽑아준 거죠. 검사로 쭉 있던 분을 정치권으로 음. 결국은 뭐라고 할까? 국민이 불러냈다고 할까? 뭐 이러면 네. 너무 거창한가? 어쨌든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근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저기 좀 대통령 어떻게든 뭐 지금 용산을 실드 치는 방식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어찌 보면 다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야. 그렇죠. 비서실장님도. 네. 근데 지금 용산의 그 전력이 네. 약해요. 그 용산 인원도 많이 줄었고 네. 과거에는 한 행정관급 이상만 따져보면 한 250명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5급 이상만 200에서 250이었는데 지금 그보다 적을 겁니다. 규모를 축소했잖아요. 네. 수석실도 줄고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거기 어떤 분들이 계시냐 볼 때는 일단 국회 경험도 많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위주로 있다는 얘기예요. 네. 대통령도 공무원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 위주로 있고 그러면 이제 정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하거나 조금 뭔가 이렇게 기술을 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적단 정치적인.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회전수 적은 직구만 던지는 거예요. 빨래줄 직구 있잖아요. 막대기 직구. 예. 그러니까 빨라도 그렇죠. 맞으면 홈런이야. 네, 이렇게 텔레비상으로 이렇게 똑바로 오는 거. 딱 봐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막대기라고 그래. 이렇게, 막대기 예, 그거를. 이렇게, 각만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이게 사실 지금 형님 대통령실 얘기하셨지만 이 이슈도 대통령실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 얘기하고 있었던 결국 밝혀진 저 허은하 지금 개혁신당 대표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해서 한동훈에 내가 너무 섭섭하고 이게 허은하 대표가 깐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저 대화는 자 봐요. 일단 둘밖에 몰라. 맨 처음에 둘밖에 모르죠. 네, 그렇지. 그러면 누가 엿들었거나 네. 양쪽 중에 어느 쪽에서 네. 아니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걸 뭐 의도로 갖고 얘기했다고 보지 얘기는 않기 뭐 지금 뭐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뭐 나오긴 그럴 하는데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그냥 하는 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언론에서 이거 좀 기사 된다 해서 이제 커진 측면이 있는데 이걸 의도를 갖고 이 대화한 사실을 누군가가 일부러 유출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네. 허은하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꽤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허은하 의원이 저희 당 의원 할 때 그 여성 비례의원들과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꽤 만났던 사이라고 알고 있고 네. 허은하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나이도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을 했던 여성이니까 네. 통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화할 수 있죠. 이게 시부상에 못 네. 가서 위로 전화 겸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전화를 하다가 이제 얘기가 글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허은하 의원의 신분이 네. 엄연히 야당 사람이 됐고 야당의 대표니까 네.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건 별로 그렇게 저는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형님 말씀처럼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대중들의 얘기는 알아요. 또 예. 김건희 예, 여사 예, 예. 또 전화네? 예. 그러니까 또 뭐가 나왔어? 그러니까 저 아까 어떤 분이 뭐 전화를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막 극단적으로 하시던데. 아유, 그 전화를 뭐 뺏고 뭐 전화기를 교체하고 전화번호를 바꾼다. 이거 정말 그건 좀 모욕적인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물론 이게 허은하 대표가 깐 건 아니라고 해도 형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안 하시겠죠. 야당 대표하고 전화를 해서 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그 서운했다고 뭐 하면서 또 그다음에 명품 백 억울했다 이런 얘기를 쭉 했다고. 근데 허은하 대표도 이제 이게 본인이라고 확인이 되니까 온갖 곳에서 지금 또 인터뷰 가잖아요. 허은하 대표도 진짜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깐 적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그랬던 누출했다는 네.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대화 내용을 물어보면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참 난감할 거. 이게 참 정치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네.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5시에 시작을 해서 했는데 이제 어. 요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에 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다 모여서 네. 이제 장외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예. 그러면서 이제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녹취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탄핵몰이로 이제 간다는 거고 왜 그럼 운영위에서 안 하느냐? 네. 운영위 규칙상 그걸 플레이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좋다 이거예요. 국회에서 나름 규칙이 있으니까 아마 뭐가 있겠죠. 네. 내일은 굉장히 이제 말로 이제 막 할 거고 그렇지. 결정적인 스모킹 거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틀 가능성이 많단 뭐 말이에요. 오늘 방식으로 다음 주에 하든 뭐 내일 뭐 장외 집회에서 내용만 얘기하고 뭐 네, 할지. 아이고 또 구종이 하나 추가가 되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사실 오늘 그 첫 녹취 때 느꼈던 거지만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하고 꽤 여러 차례 통화했던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되게 편해 보이고.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건 참. 대통령도 기억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명태균을 공격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반부터 그랬죠. 뭐 저런 사람 뭐 녹취를 까는 게 말이 되냐 뭐 녹취 까는 사람이 양아치다. 그거는 명태균 드라마에서 우리가 댓글 달아서 할 얘기고요. 중요한 건 주인공이 이제 김 여사에서 대통령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늘 원래 제가 정했던 아이템은 이제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맞아서 그렇지.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김건희 우리가. 여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의총할 대통령- 거냐. 네, 뭐 저기 특별감찰관 의총해서 숫자 셀 거냐 그렇지, 뭐 아니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근데 그 얘기를 오늘 할 수가 그 얘기 할 하려고 이유가 지금 두 번째한테 그 얘기 하려다가 할 이유가 없어. 할 이유가 없어.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뭐 제2부속실도 좀 만들고 뭐 저 용산 내에서도 그래도 서면 사과 정도는 해. 사실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그게 아니야. 기함을 토했는데 서면 사과 가지고 될 그 상황도 아닌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아주 정말 이게 빙산 일각이 돼 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네. 완전히 바뀌어서 저도 진짜 작전 타임 걸고 하고 싶어요. 방송하다가 저도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 네. 그냥은 못 갔다. 뭐 그냥- 덮어서 뭐 다른 거 박근혜 네.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뭐 갑자기 개헌 던지고 뭐 안 된다. 네. 그때 그랬죠. 예. 국민이 실망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국민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전 국민의 전국 투표로 당선된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 자기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정확한 그렇게 자기 이제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 투사를 많죠. 본인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 기사는 그냥 언급만 하고 갈게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친윤에서 이제 100번 양보해가지고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늦죠. 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거의 한 2달 전, 2달이 뭐야? 몇 달 전에 해도 부족할 정도 일을 이제야 이제 용단 설득 나선다고 했는데 오늘 이게 터져가지고 저 기사 내려주세요. 그 얘기는 하나 해야죠. 총선 백서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 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사라는 단어가 아마 한 번만 나올 거고 뭐 그럴 거예요. 네. 다른 문제는 막 얘기하면서 뭐 총선 백서를 왜 했냐에 대해서는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결국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이 결국 증명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게 정말 의미가 있게 잘 쓴 총선 백서라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나왔다 끝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왔다로 끝. 총선 백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그 기사 한 줄 예. 빼고는 저도 안 읽어봤어요. 저도 자, 파일 받았는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이제 5개월 지났으니까 조정원 의원 그 총선 백서 쓰신 분 네. 거론이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되죠. 정치가 그런 겁니다. 월급 받으시면 받으세요. 그게 목표라면 월급쟁이 하실 거면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이런 식으로 정치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뼈 때리는 또.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국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4선, 5선 하면서 막 15, 16년, 20년 하면서 그 월급쟁이지. 그렇죠. 16년 동안 안정적인 직장이죠.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른 데 가서 뭐 그 능력으로 뭐 기업을 하든 뭘 하든 하면 돈이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사실 오늘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는 그 보수 정당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그 보신주의 그냥 아유 나만 안 다치면 되지 뭐 난 여기 어차피 내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말든 난 저기 나가면 어차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보-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수라고 통칭하는데 우파가 요새 이제 많이 얘기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으로 깔리면서 거기에는 시장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두 개를 숭상하면서 가는데 보수이다 보니까 권위에 순종을 해요. 권위의 순종. 예. 그런 경향이 짙어 우리는. 뭐 좀 하라 그러면 일단 말을 잘 들어. 근데 말을 잘 듣는 것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발전 과정과 이게 조금씩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이런 개인의 어떤 자유 이게 더 커질수록 기존의 권위가 잘못된 권위라면 네.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거예요. 요 분명히 틈을 좌파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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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일타 강사 같아. 잘못된 권위가 아닌 정말 정의로운 권위를 세워 나가자.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어떤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그 잘못된 거를 또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비판, 무지성적인 지지 이런 거. 근데 할 말을 안 하고 하니까 제가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래도 먼저 한 사람이 그래도 한동훈 대표였다. 그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딱 제가 드린 말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누가 그러겠죠. 얘 친한이야. 근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친 국민의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대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대선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또 네. 쟤는 또 희망회로 돌린다 하겠지만 제가 그 큰 선거 예측해서 틀린 적 없어요. 네. 제가 지난 총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투표하자고 그랬지. 제가 이긴단 말 안 했죠. 우리 둘이 맨날 야 이거 백 무너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막. 지역구 딱 2석 틀렸어요. 네. 제가 그 당선 당락했는데 저는 88석으로 봤어요. 2개가 된 데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봤는데 된 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김재섭, 김용태. 그렇구나. 김재섭 의원 근데 거기는 뭐 사실 지역 자체가 부인이 아기 가지신 걸 몰랐어. 저는 그 요소를 뺐어 제가 몰랐어. 근데 김용태 의원 그쪽에 상대 포천시장 출신 후보가 그렇게 지역에서 비난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어. 그걸 알았으면은 90개 다 맞출 뻔했어. 그러니까.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알잖아요. 내가 맨날 엑셀로 뭐 하는 그렇죠. 거. 그거 알죠. 저는 뭐 가끔 형님이 그런 얘기해주고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서 항상 이제 모르는 척으로 하고 살고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도 저도 그래요. 이게 무슨
야 한동훈이 맞냐 윤석열 대통령이 맞냐 뭐 이런 것 좀 유치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방향성 가지고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대통령실에서 엄청난 문제가 많았던 거 사실 저번 총선 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닦아놓고 대통령실 때문에 진 거거든요. 대통령실 때문에 와르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때는 일단 1차적으로.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이거 그냥 나가면 또 오해받을 것 같아서 김재석 의원이 아이가 져서 당선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 그거 김용태 아니죠. 의원이 후보가 후져서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 두 개 틀렸다는 의미고 지금 이것도 총선에서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우리가 졌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다수 의견이 있는데 일단 공천 과정이 대단히 느슨했다. 공천 과정 무슨. 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천처럼 돼버린 거예요. 맹탕 공천이라고 저는 사실 표현을 그때 합니다. 공천이 좀 그러긴 했어요. 예, 공천 방향이 없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누굴 넣고 여기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경선이라는 제도로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관이었죠. 결론이 뭐냐면 이긴 놈이 내 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경선에서 이긴 놈이 내 편.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경선이 굉장히 정치하게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고 결과도 굉장히 잘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할 근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80%가 공천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천에서 지고 들어간 측면이 많고 그러면서 여러 이슈가 나오니까 이기기가 어려운 총선이 뭐 황상무 저부터 뭐 의료 많았죠. 의료 관련해서 그게 쐐기였죠, 쐐기. 선거가 10일인데 1일 날 그 담화가 나왔으면 그는 뭐 끝난 거죠. 진짜 끝난 거지. 끝난 거지. 아, 공격 한 번 남았는데 에라를 막 두세 개를 한 겁니다. 저 이제 동점에서 야 이제 요번 수비만 잘 지키면 되는데 뭐 파울플라이 놓치고 공 뒤로 빠뜨리고 뭐 그래서 이미 아웃돼야 될 타자가 갑자기 바가지 안타 치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관중들 막 야유하고. 그 사실 저는 이 문제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는 이슈기도 하고 기사님 띄워주세요. 이거 기사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표 만나서 보수 유튜버들이 날 공격한다.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게 저 의미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 기사를 보면 용산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야. 그죠? 그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무슨 유튜브 쭉 하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 저 보수 유튜버가 누군지는 대충 짐작을 하실 텐데. 뭐 여기서 이름 몇 번 오르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거죠.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공중파로 진출했어요. 아 그렇죠. 라디오도 진행하고 뭐 그렇게 갑니다. 뭐 일부는 뭐 공기업 사장도 되고 그 과정을 아마 한동훈 장관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고 봐요. 근데 뭐 용산은 뭐 왜 우리한테 그래 뭐 이러고 말았다는데, 그러니까 좀 뭘 저기서야 뭐 그래 그 내가 그러고 미안해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뭔가 변화의 기류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전혀 그 이후로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KBS 사장 이슈도 그렇고 또 뒷목 잡게 생겼네. 저는 사실 그걸 보면 저도 막 옛날에 그 저 민주당 정부 시절에 막 그 방송국 했던 거 보면서 와 진짜 저 정말 X 같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지금이 더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할 때 중간에 계신 국민들이 니네는 또 깨끗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을 드려야 하는 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도 유구무원이에요. 현재 스코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보수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제 개인적인 그냥 이건 개인적인 제 견해고 대통령하고 친분 혹은 대통령실의 우호적인 사람들만 박혀요. 보수의 우호적인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전 개인적으로 보수의 우호적인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수의 이런 활로를 뚫어 나가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 그것도 아니고 윤통과 대통령실에 뭐 뭔가 좀 말 잘해주는 사람들만 좋은 자리에 가고 막 그 사람들이 진행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진행하면 어떻게 할지 뻔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에 KBS 사장 후보자는 제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지금 KBS가 난리가 났어요. 쓰러지면 안 돼. KBS가 난리가 났다고 기자들 전부 다 들고 났어. 이런 거예요. 이거 너무 아마추어적 아니에요? 언론사에 대해서 뭔가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짙을 때 보수도 그러고 진보도 그러고 저쪽이나 우리나 사장을 바꿈으로써 인사권을 쥐고 인사를 가지고 틀어 막으려는 거를 지금 20년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럴 거면 인사를 잘해야죠. 그럼요. 그 사장을 정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할 사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벌써 현 KBS 사장 할 때도 그렇고 KBS 죄송한데 제가 그분 몰라요. 저 신임 사장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파우치로 그냥 딱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파우치 사장님이라고. 2월달에 그거 나올 때 그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 너무 빤하잖아요. 그게 이게 그냥 뭘 길게 돌아갈 것도 없이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정치 평론가가 굳이 해설을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만한 인사가 나오니 예를 들어 KBS 구성원들이 다 기자고 본인의 그 의식이 있는데 강제로 그걸 이거 북한도 아닌데 그게 돼요? 더 큰 반발만 일으키고 정권만 바뀌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그래요, 사실. 제가 그게 사실 너무 그게, 약간 우리가 무섭더라고. 방송국 인사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근데 왜 제가 맨날 MBC 가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KBS 가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저는 일주일에 MBC 3번 가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 얘기해 보면 다 그래도 서로 알고 대화가 되거든. 근데 딱 그 인사 얘기만 나면 이제 눈이 확 돌아요. 그렇지. 20년 넘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렇지. 그걸 정치권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요즘 우픈 것 같아요. 제가 그 진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욕했던 거를 지금은 더 아마추어적으로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티 안 내려고 노력은 하더라고. 안에서 작살내고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방통위원장이 했던 인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가처분해서 집행정지가 되면서 모든 게 다시 스톱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법원 공격할 겁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건 아니죠. 법원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했어. 그렇죠. 가처분 관련해서는. 그럼 또 저보고 또 빗결 이런 데서 뭐라고 할 텐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법원 그 가처분 할 때 그걸 보니까 그 2인 체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쭉 축적된 그 논리가 논리.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재원고를 했는데 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저거 빨리 풀려서 기각이 되든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해서 인사를 새로 하지 않는 이상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심리는 진행해도 심리는 하지만 결론을 결과는 못 내요. 내요. 결론은 못 내.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 막 대통령실에 너무 아마추어적인 행태라고 제가 맨날 저 방송국 사장들 관련해서 얘기까지도 많이 하는데 이제 진짜 이 한 대표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주긴 줘야 될 텐데 이게 매일매일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정확한 해법을 내놓기도 어렵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뭐 해법도 해법이고요.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의사 표시를 많이 하시고 뭐 좀 있으면 저한테 또 문자도 많이 오겠죠. 네. 매일 와요. 근데 그래도 다 예의는 지키고 이제 존댓말 안 말씀하세요. 되면서. 그럼 너무 감사해. 근데 우리는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한 3, 4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대선 후보 없어서 없었지. 정말 고민했어요. 후보가 없었죠. 아예. 네. 오세훈 시장 차출해서 서울시장 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만 하자 막 그런 말도 있었어. 그렇지. 오세훈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그런 그때. 말까지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많아요. 지금 이 순간 작금의 이 명태균 스캔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한 명 빼고 다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 우리 한동훈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으아 근데 저쪽은 이재명 하나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재밌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 명 스캔들 때문에 한동훈 빼고는 다 못. 심지어 이준석까지 어. 이게 좋아요? 명태균 덕분에 주가가 올랐어요? 유명해졌어?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사람 맞아요.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 한동훈 되는 것보다 이재명 되는 게 낫다고 한 사람은 도대체 뭐 한 사람이야. 보수에서 그걸 봤다니까 제가. 진짜 깝깝한 일이죠. 그렇죠. 뭐 지금 뭐 또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막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못하는데 무조건 옹호해 주는 걸 뭐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밝혀주세요. 어떤 거에 대한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안 덮어줘서 배신? 뭐 예전 한동훈 대표 여자친구예요? 뭐에 대한 배신이란 말이야. 그러게. 묻고 싶다고 나는. 그 대통령에 반대한다고 배신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뜻인데 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아까 얘기했잖아. 권위가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잘못했는데 오오오 잘한다 하던 그 친윤들 어쩜 그분들 때문에 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온 이게 건데. 말이 봐요.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나오질 않나. 그렇지. 장모 씨는 뭐 살모사라고 그랬어. 아 살모사. 그렇죠. 살모사. 야, 그건 너무 심하더라. 그렇죠? 뭐 본인이 화가 많이 난 것 같긴 하던데. 아니, 본인 화가 난 걸 왜 방송에서 그렇지. 해요? 그러니까요. 방송에서 자기 감정 배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방송 사고지.